안녕하세요. 원팀 그룹 리더님 한국아메이 이미혜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놀라운 성장을 이어오고 계신 리더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메이 공동 창업자이신 리치 디보스 회장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잠재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미래가 무척이나 밝습니다. 이에 한국아메이는 리더님들이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부모 세대, 현재 리더님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 3대의 모든 여정의 행복한 아메이 플랫폼을 통해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이 매일매일 복리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자산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식물 영양소와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이 융합된 퍼스널라이즈드 솔루션으로 웰니스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 25센트 라이드를 통해 건강 메타버스로 리더님들의 건강 자산을 책임져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매력 자산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하고 또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성공 멘탈을 가지도록 매력 자산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는 리더님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높여드리고 복리 구조를 통해 부의 격차도 높여드리기 위해 경제자산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120세까지 행복한 라이프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그리고 자녀들은 현명한 소비와 현명한 복리 투자를 이해하고 유대인의 건강한 자본과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20세 시대 3대가 모두 행복한 여정에 한국아메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팀 세미나 사회를 맡은 사파이어 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은 여러 가지로 그 시작의 의미를 갖는데요.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맞아서 다들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메이 리더님들에게도 그 후반기 사업의 시작이 바로 3월입니다. 아메이 사업에서의 그 회계연도는 9월부터 그 다음에 8월까지가 한 회계연도거든요. 미쿡 회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회계연도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눴을 때 그 후반기의 시작이 바로 3월입니다. 우리 운동 선수들이 전반전 경기에서 몸이 잘 안 풀렸다가도 후반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ABO 리더님들도 후반기 사업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팀이 함께 할 거고요. 그 동력을 오늘 3월 세미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강의는 당신은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마 이 제목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김주원 파운더스 플래티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정확하게 2년 전에 3월 4일이요. 네, 3월 4일에 그때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했다가 지금 정확하게 2년 뒤 3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어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다 무산이 되고 2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습니다. 감사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예. 2년 동안에 제 어떤 뭔 짓을 하고 지냈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제가 늘 강의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떨려요. 희한하게 아메이 앞에 서면 떨려요. 조금 진정을 하고요. 제가 제목을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또는 되어야 될까요가 아니라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굉장히 확신이 있죠.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 강의는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서 저는 화려한 PPT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본에 충실하게 오늘 이야기를 담담하게 끌어나갈 거고요. 제가 2년 동안 한 짓들이에요.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에 확신을 더 강력하게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 문장 먼저 읽고 제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맞아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서 신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멍을 뱉을 때 뭘 뱉으세요? 뭘 뱉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싫은 거 뱉죠. 내가 신이 나를 뱉어버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문장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다녀요. 나는 거기서 쫓겨나기 싫어요. 미지근하게 살기 싫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에 대한 신뢰를 조금 가지시길 바라는 의미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경영학 박사로서 지금 그 학생들에게 책임 경영, 기업 윤리, 그리고 경영 역량 개발, 자,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코치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블라블라 하고 있습니다. TV 패널로도 많이 나갔었고요. 기타 등등 하고 있고 책은 지금 10권째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제가 작년에 낸 책이 리얼라이즈라는 책으로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겠죠. 예, 그럴 수 없겠죠. 자,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다소 지루할 수 있고 따분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어요. PPT만 보면 보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지 않으시면요 그냥 귀에서 맴맴 돌다가 갑니다. 40분 집중하실 수 있죠. 우리 어른이니까 집중해 봅시다. 자, 왜 부자가 돼야 될까요? 부자가 되고는 싶은데 부자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하는데 제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논문에 부자라고 검색해 보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들으시죠. 근데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정리를 해놓으면요. 부자가 돼야 돼. 라는 나의 확신이 다른 사람하고 공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거냐면 철학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용했거나 구글에서 이미지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읽고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한 문장씩 발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책을 읽는 습관이 줄치고 이 라벨 붙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시작합니다. 자, 프랭클린 자서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꼭 읽혀야 된다라는 프랭클린 자서전.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성경의 말씀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죠? 위로해 주는 것보다는 직접 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세네카의 인생 철학. 세네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네카의 말들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지만 제가 세네카의 책들을 거의 다 읽었다라고. 네, 제가 사실 이 아날로그 세대라 옆에 채팅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동시에 못 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50이 넘다 보니 죄송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게. 이해해 주시고 세네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세네카의 이 부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줄줄 읽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요 옆에 연두색으로 해놓은 걸 제가 정리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내가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읽으세요. 다른 사람의 피에 물든 것도
또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면서 비열한 방법으로 얻은 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 얼마든지 쌓아도 좋다. 현자는, 즉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손에 넣어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나에게 오게 하지 않지만 동시에 커다란 부라도 운명이 주는 선물이고 자신의 덕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자신의 덕이 맺은 열매인 한은 절대 거부하지도 쫓아내지도 않는다. 실제로 부의 좋은 장소를 내주는 것에 아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와라, 온다면 오게 해라 라고 세네카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를 나눠줍니다. 선한 사람에게 또는 선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를 나눠줍니다. 그 밑에 문장으로 가서요. 호주머니는 언제라도 열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호주머니에는 많은 것이 나가도 절대 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슴에 좀 와닿으시나요? 괜찮습니다. 가슴까지 안 내려가도요. 머리에 들어가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시고요. 한번 곱씹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세네카는 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랄프 월도 에머슨입니다. 에머슨의 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편집된 거 말고 여러분이 오리지널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뢰라는 단어로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에머슨의 수상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너네들 부채를 갚는 거에 그치지 말고 공동으로 뭔가를 더 해. 그러지 않으면 충분히 네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계, 즉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더 큰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돈이 들게 돼 있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돼. 근데 부의 원천이 뭔지 알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정신을 작용하는 데 있고 인간의 사상과 모든 생산물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줄쳐놓은 부분. 자, 부라는 게 뭐냐면 근면, 성실함이나 저축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냐? 정신의 질서 속에 있다. 즉 내 사고 체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죠. 열심히 산다고, 부지런히 산다고, 아낀다고 부가 오는 게 아니라 너의 사고방식, 마인드에 있다. 그리고 나서 자본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맨 밑에 제가 이게 금색인데 여기서는 약간 황토색으로 보이네요. 너무 좋아서 제가 금색 줄을 쳐놨거든요. 모든 인간은 자본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의 소득을 그냥 소비할지 아니면 자본으로 돌릴지 너 선택해. 이렇게 에머슨이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부에 대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거는 덕을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거고 또 내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거 정도, 이 정도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그 위에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흐름으로 해놓은 거 있죠. 흡수해서 다시 투자해라. 좀 저의 말로 제가 이렇게 막 철학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저 그냥 아줌마거든요. 그냥 오른쪽 주머니로 내가 소득을 벌었으면 왼쪽 주머니로 옮겨라 이 얘기예요.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오면 왼쪽 주머니로 보내. 이게 어디로 갈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넌 자본가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자란 건강, 정신, 정서, 인품, 관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 부자란 시간이나 돈이 선택의 기준이 아닌 사람. 부자란 자신의 자원으로, 나의 자원으로 전체에게 이로움을 나누는 사람. 이라고 제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했고 지금 제가 이 부에 대한 개념을 부에 대해서 개념화하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제 소개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냥 허투루 연구하는 사람 아니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제가 논문 우수상을 3번 연속으로 받았어요.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신뢰를 드리기 위한 말씀이고 이런 부에 대한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성공도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은 나의 가치의 실현과 현실적인 요구, 즉 나의 이상과 현실에서의 세속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상만 꿈꾸면 허상가가 될 수 있죠. 헛된 상상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현실적인 가치만, 즉 돈만 추구하면 졸부죠.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성공이란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 결과고요. 성공이란 내가 누구인지 결과로서 증명해낸 것이고 성공이란 내가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 자, 여기서 교육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어원 자체가 에듀케이션이라는 어원 자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끌어내는 게 교육의 어원입니다. 성공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면 옆에 사람이 그냥 전염돼서 문화처럼 계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성공이란 나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경제, 관계, 사회, 정신, 정서 모든 분야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성장을 해내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부자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잡았어요. 어느 정도는. 짧은 시간에 잡기 어려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묵직한 얘기고 막 짓눌려요. 근데 맞아. 철학가들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저는 반론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론하지 않아요.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사실은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나고 막 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저도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사실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좀 그랬어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갖고는 싶은데 왠지 저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자에 대한 개념을 철학가들이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철학서들을 읽으면서 개념을 조금 알아가다 보니까 부자가 돼야 되는 거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해내야 될 숙제구나, 의무구나 라는 생각을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뭐라 그랬죠? 부는 정신의 질서에 달려있다고 했죠. 제 사고체계의 첫 번째로 개념을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부자란, 부란 어떤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이 쌓여서 덕이 쌓이고 자 뒤에 이제 조금 더 나올 거니까 점점 정리가 되겠지만 자 그렇게 실천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정량화된 것이 돈이다. 자 이렇게 개념 정리를 좀 하고요.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성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세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배워요. 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2년 동안 3년을 딱 결단하고 지금 3년째거든요. 2년 동안 나는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왜 내가 잘 안 바뀔까라는 것 때문에 2년 동안 한 제가 짓이라고 얘기해요. 행동 뭐 이런 그냥 제가 하는 짓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3시간 책 읽은 거예요. 10년 전에 읽은 책도 꺼내서 다시 읽었는데요. 10년 전에 읽은 책이 보니까 이상한 데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뭐냐? 이해 못했다는 거지. 이해 못했다는 거지 나는. 그때 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계속 그거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코로나 시기 2년 동안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파트너들을 많이 떠났고요. 제 리더십의 문제, 그걸 더 떠나서 이 환경이 주는 이 강력한 힘에 제가 굉장히 많이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는 시기구나. 저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뿌리가 튼튼했고,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밑줄 그은 것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주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자, 그게 있으면요, 방법은요,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들 스폰서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방법은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하우, 비결 이런 거 없습니다. 노하우, 비결이 없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그것대로 가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자, 어떤 성공을 해야 될까? 지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네, 지루하게 글자만 나오니까 좀 지루하시지만 괜찮으시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너무 유명해서 뭐 이 책은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던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모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손을 내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키케로가 뭐 어렵죠.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은 어떻게 도달하느냐? 덕을 가진 사람하고 손을 잡고 협력해서 도달해라. 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가졌거나 장차 앞으로 가지게 될 사람하고 교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로 갈 건데요. 이제 나뉠 겁니다. 재미없어지는 사람과 와 재밌다는 사람과 나뉠 겁니다. 이쪽 재미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키케로가 교제하라고 했고 아까 아우렐리우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철학가들이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토마 피케티 모르는 분 없습니다. 이제 이 책은 너무 두꺼워서 만화책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잘 못 읽는 분한테 만화책으로 읽으라고요. 만화책으로 나왔다는 말은 뭐죠? 어린애들한테도 읽히는 책이다. 그죠? 자, 읽으시길 바라고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단 요거 딱 이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빠르다. 자, 그리고 자본주의. 우리 지금 자본주의에 살죠? 그죠?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잖아요. 여기서는 능력주의 가치가 이제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저녁 때 이렇게 딱 술 한잔 하면 이제 대리운전을 하잖아요. 저 그냥 아줌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이렇게 직설화법을 쓰고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리운전 하는데요. 대리운전 기사가 박사예요. 예. 저도 박사지만 널렸어. 제가 박사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가치가 존중되지만 내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요 그래프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원만한 그 빨간 선이 자본가들이고요. 밑에 있는 약간 이게 경제 성장률인데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분석한 거예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제 마음대로 춤을 춰도 안정적이다. 자, 아까 랄프 월도 에머슨이 뭐라 그랬어요? 자본가가 되라. 자본가가 되라. 토마 피케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이후에 최고의 그 학자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 블랙스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사람이죠. 너무 유명하고 이 책은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노동인간이 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가 증식성. 스스로 증식되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가. 옆집 엄마가 아니라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헤브에커. 너무 유명하죠. 헤브에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가 증식성이 있는 걸 하려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린 두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 봐. 너 어떤 건지 알아? 시간과 에너지의 훈련만 제대로 하면 한 달에 이 정도 소득을 벌 수 있어. 그거를 우리는 비활동 소득이라고 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헤브에커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들의 책에서 하는 말은요, 그냥 좀 내가 뭐라고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받아들이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같이 쓴 책은 요 두 권이에요. 정치 얘기 다 빼고요. 어쨌든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러니까 같이 쓴 책. 요 두 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한 얘기는 스폰서들에게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오르기엔, 요건 지금도 아마 서점에서 팔리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잘 살 확률이 50% 미만인 최초의 세대다. 부가 계승이 되는 집안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이제 둘째가 대학을 가는 나이인데 얘네들도 저보다 잘 살 확률이 50% 미만이래요. 그러면 재앙 아닌가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식이 50% 부자가 그만큼도 못 산대. 재앙 아닌가요? 재앙. 저 너무 싫거든요. 저보다 잘 살길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는 거랑 세상이 움직이는 거랑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정부 믿지 말고 연금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고 하니까 아메이를 찾아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조는 아메이 회사니까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조가 뭐야? 아메이 찾아보면요. 논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마케팅에 300개가 넘고 뭐 비즈니스 300개가 넘고 뭐 이렇게 많습니다. 논문은 이상한 거를 실지 않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구글 같은 데 들어가도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영어기 때문에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저 ABCD 외우는 것도 되게 어려웠던 사람이라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에서 성공적인 조직의 예를 아메이를 들었어요. 그냥 그것만 해도 돼요. 내용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성공적인 조직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성공적으로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역시 니콜라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57년부터 500개 기업 중에 40년 뒤에 15%만 살아남았대요. 아메이는 59년에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거는 토니 로빈슨하고 이제 이번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책이죠. 여기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대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 아메이 지금 몇 년 됐나요? 제가 그래도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기업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역사성이거든요. 역사.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다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메이라는 곳이 이렇게 60년을 넘게 가려고 하면요. 그 안에 더군다나 광고도 안 해. 그 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본질을 자꾸 파고드세요. 그리고 내가 기댈 곳이 책이나 학자, 저 같은 이런 이렇게 유명한 학자 말고 정말 유명한 스테디셀러나 학자들의 말에 기준을 가져야지 주변 의견의 기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기회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가 주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스킨 인 더 게임, 니콜라스 나심 탈리브 책입니다. 안티프레질부터 시작해서 세 권이 쭉 갔죠. 스킨 인 더 게임까지. 스킨 인 더 게임에서는요, 지금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여기서 그냥 뭘 얘기하냐면 과학을 믿어도 돼? 라고 묻습니다. 지금 유전자 조작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책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사업가들은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아메이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요, 김주원이라는 애가 학교에서 강의나 하지 왜 여기 와서 저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빌 게이츠가 쓴 책에 아메이가 나옵니다. 네. 지그지글러의 책에도 아메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았어요,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 저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저렇게 얘기하네? 유전자 조작하지 않고, 정말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고, 대기업의 수명이 길지 않은데, 그래, 아메이는 저렇게 길게 가네? 알았어요. 아는데 그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고요. 이제 내 삶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죠. 내 삶으로 집어넣으셔야죠. 강렬한 사진이죠. 제 삶에 들어왔을 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러 발을 맞아도 내 자식한테 한 발은 아픈 겁니다. 저한테는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딸이 작년에 대학을 갔고요.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갑니다. 우리 두 아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좀 다르게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아미를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가 원하는 건 모두 이룰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고요. 정말 좋아하는 일에 미쳐보면 세상이 너한테 그 기회를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보냈고요.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쭉 보면 참 이렇게 정도를 걷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 우리 아이들 잠깐 보면 이런 거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두 분을 보세요.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아시죠? 한 분은 최재천 박사님이고요. 한 분은 제인구달 박사님이세요. 세계적인 분들 앞에서 저런 발표하고 저런 숙제하고 학교 갔다 오면 저런 거 하고 다녔어요. 2년에 한 번씩 제인구달 박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발표를 했어요. 저렇게 어린아이, 제가 더 어렸을 때 사진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사진은 전부 뱀을 목에 걸고 있고 이런 사진밖에 없습니다. 자, 집에 그래서 제가 세 장을 한 20개 정도 설치했고요. 맨날 파충류 샵에 가서 놀았고요. 집에서 파충류를 사육장을 만들고요. 학교 15일, 한 20일 정도 결석시키고 캄보디아 저런 데 자원봉사 보냈고요. 이렇게 키웠어요. 얘는 강아지 끌고 다닐 때 얘는 이러고 다녔어요. 남들이 강아지 이렇게, 얘는 이러고 다녔어요. 종류가 너무 많은 것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이래.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유학을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놀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산과 들로 이렇게 다니는 애라 없어요. 주변에 저는 압박이 심했죠. 특히 저희 언니랑 여동생이 다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 키우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이걸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어떤 좋은 기회가 왔고 엄마도 2달 정도
너가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모로서의 점검이 필요하니 너도 2달 정도 고민을 해봐라. 남들처럼 보딩스쿨을 다니고 유학을 준비했던 경우가 아닙니다. 느닷없는 기회가 왔고 너에게 2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해봐라. 조금 우리 아들이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미안하긴 한데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50점도 제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공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연고도 없고요. 저도 유학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결과가 나왔죠.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니까. 예. 우리 딸은 이래요. 자, 누가 보면 돈 엄청 쏟아서 연주회 열어준 것 같겠지만 지가 좋아가지고 해서 콩쿠르 1등 그냥 콩쿠르이 아닙니다. 콩쿠르 1등 나가서 연주회를 열어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돈을 들여서 연주회를 열어준 적이 없어요. 저거 하는데 15만 원 들었어요. 머리하고 드레스 빌리는 거. 예. 그러니까 학원을 안 보냈기 때문에 저는 아이 키우는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돈이 들더만요. 얘 고3 때 그리고 유학 보낼 때. 예, 다행입니다. 그 정도 제가 이렇게 어쨌든 해냈고요. 지금 우리 아이 큰아이는 그래서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음악하는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예종을 들어갔고요. 예, 예. 둘째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미국에서 5등 안에 드는 학교예요. 이쪽 계통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애니멀 사이언스로 들어갔고요. 이제 수의학 공부를 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컸어요. 옆에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장학금을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예. 제가 이걸 혹시 이진아 사장님이 듣고 계시면요. 제가 이진아 사장님께서 자식을 자랑 삼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라고 했는데 자랑 삼는 거 아니고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너무 꽂혀가지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꿈이 있으면 애도한다. 어른인 내가 뭘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해준 게 없어요. 딱 3가지만 강조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책 읽어라. 영양제 먹어라. 이거 말고는 성적표를 보거나 뭐 한 적이 없어요. 미국에 우리 아이가 연고도 없고 그 먼 곳으로 가서 혼자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미안하죠. 한 번도 저한테 징징댄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 5월에 방학해서 들어왔을 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처음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항상 얘기했듯이 힘든 게 아니라 낯선 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낯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고 안 힘들어진다. 근데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렇다고. 네. 자,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해냈죠. 꿈이 있으면 된다.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꿈만 갖고 안 돼요. 유학을 가고 아이가 음악을 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한 글자로 된 2가지. 꿈과 돈. 꿈만 갖고 안 되고요. 돈만 갖고 안 돼요. 이 2가지가 같이 갈 때. 자, 뭡니까? 이상과 현실이 같이 갈 때. 아까 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의 실현과 현실적인 가치 추구. 이 2가지가 동시에 갈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애도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제가 몇 시간에 또 시간을 또 보지도 않고 이렇게 또 빠져 있죠. 어떠한 마인드로 자세를 해야 될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시 나옵니다. 조던 피터슨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뒤에 네가 하는 일이 재앙이 예상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부터 10년 뒤에 네가 하는 일이 재앙이 올 것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지 않는 게 맞아라고 누가 얘기해요? 조던 피터슨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건 이제 세네카의 글이에요. 세네카가 제발 내 말 좀 믿어 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내 말 좀 믿어봐. 있잖아. 훌륭한 인물. 자, 온갖 잘못을 뛰어넘는 인물은 자기의 시간 중에 무엇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절대 자기의 시간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엇과 맞바꾸시나요? 아무것도 없다. 세네카가 위에 뭐라고 했냐면 제발 자기 좀 믿으라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4시간 너무 소중하고요. 지금 제가 50이 넘으니까 딱 이게 뭐 죄송해요. 50대이신 분들한테. 저는 이 50이 되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또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여러분들 혼자 계시더라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망설이지 마라.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물소처럼 혼자서 가라. 망설임은
성공보다 실패에 더 가깝다. 할까 말까 자꾸 망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이미 결심은 했지만 친구의 반대 의견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 때마다 빙빙 돌아가는 풍향계와 같다.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만 바꿀 수 있을 뿐 혼자 돌아갈 수가 없다. 하나 의견에서 다른 의견으로, 이 목표에서 저 목표로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사람은 무엇 하나 훌륭하게 할 수 없다. 진보는커녕 현상 유지도커녕 퇴보한다. 기가 막히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제 주장이 아니라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한 얘기라고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자, 이것 또한 돈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섬긴대요. 돈의 가치를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증식하고, 아까 니콜라스 나심 탈리브가 뭐랬어요? 자가증식. 증식하고 부지런히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돈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일한다고요. 돈이 일한다고요. 돈이. 어떤 주인?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돈이 일한다고요. 아, 대단한 책이 나옵니다. 몽테뉴의 수상록하고 도덕감정론. 자, 이 두 권은요, 백과사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 중에서 요거 한두 장 제가 캡처한 걸로 절대 만족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색하고 교양을 떨고, 맨날 생각이 많고, 나는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아. 자, 다 필요 없고, 우리를 행동하게 할 만큼 그것들은 강력하지 않아. 자, 움직이도록 네가 훈련하지 않으면 사색하고 교양도 강력하지 않은 목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들, 마윈이 얘기했잖아요. 네, 마윈의 글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요. 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그 국부론의 어떤 기저가 되는 책이죠.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을, 다 같은 책이에요. 다 같은 책인데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이거는 진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가 싸울 수 있는. 정신이 항복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하고 굴욕적인가. 강하죠. 제가 그래서 위에다가 썼잖아요. 이 글귀 하나로 나태하고 뒹굴거리고 싶던 나는 한 방 제대로 얻어맞았다. 자, 요것도 이건 제가 그냥 쭉쭉 읽을게요. 그대는 그런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찮은 즐거움을 위해서 태어났니? 스스로 하겠는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겠는가? 식물과 참새, 개미, 거미, 벌도, 이런 미물들도 나름대로 세상을 건설하는 일에 바쁜데 어떻게 자신의 본성에 복종함으로써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망설일 수 있는가? 자, 인간 본성이 나왔어요. 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덕성,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것을 왜 망설이느냐? 자, 휴식도 필요해라고? 휴식을 취할 때 너 한계를 들먹이지 않지. 근데 일을 할 때는 왜 한계를 들먹이면서 꾀를 부리는가? 만약 그렇다면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틀림없이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자신을 사랑한다면 네 본성과 그 한계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너의 평생의 과업을 하찮게 여길래? 라고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써놓은 글이에요. 실컷 두드려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이 들지 않는다. 더 맞아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제가 반성하면서 쓰는 글이에요. 예. 예. 맞아야 될 사람들 많죠. 저부터.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미츠 호로위츠의 책이에요. 굉장히, 네, 여기서 초월적 윤리와 세속적 가치를 모두 추구해라. 성취해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고요. 초월적 윤리라는 거는 그냥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윤리를 행해라. 그 다음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리고 지금 좋은 일을 넘어서서 정말 이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세속적 가치. 자, 정량화된 어떤 부의 측정, 돈일 수 있죠. 자산일 수 있죠. 자, 이것들을 같이 성취해라. 당신의 가치를 높은 곳에 두되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깊게 파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초월적 가치와 그러니까 초월적인 윤리와 세속적 가치가 모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깊게 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풍요롭다는 거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풍족함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공평한 세상을 이룩하는 데서 나온다. 자, 워틀스의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지금 이제 양장본 다시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나옵니다. 마인드 파워 메커니즘. 아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얘기한 정신의 질서와 같은 말인 겁니다. 마인드, 내 정신의 힘에
질서, 메커니즘과 열정적인 자기 향상에 대한 헌신을 결합했을 때, 그리고 남과 경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됐을 때 번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하지 못해서 주저하는 이들, 우유부단한 이들, 어떤 길로도 가지 않는 이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삶은 어중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윤리적 가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드문가. 우리는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속하고 싶은 집단의 평가와 평판에 예민해지고, 그렇죠. 주변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민해지죠. 그 속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흘려보내는데 자신의 비전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다니지만 직접 실행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행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봐. 원하는 바를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보통 실천에 잘 안 옮기더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생을 보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능력은 있지만 시대가 도와주지 않아서 또는 환경이 안 좋아서 라는 그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데 네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봤더니 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당신의 능력을 실험해봐라.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선한 방식으로, 방식입니다. 이거는 선한 의도, 그걸 선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당신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 진짜 짜릿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 한 짓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도덕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데이빗 소로, 랄펄드 에머슨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를 9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읽으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밑줄 쫙쫙 끈 게 저는 9개월이 아니라 2년을 넘어서 했더라고요. 여기 나온 책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상가, 철학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굉장히 큰 결단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 아미 비즈니스를 하는 충분한 이유들이 여기서 다 나왔을 거예요. 네, 다 나왔을 겁니다. 아미 비즈니스를요, 들여다보시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덕을 실천하라, 선을 행하라,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보려니까 내가 더 확고해지기 위해서 코로나고 나가지도 못하고 파트너들이 온이 많이 떠나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팠습니다. 드립다 팠습니다. 진짜로 치열하게 팠습니다. 예,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저속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가 적나라해요. 그래서 다시 체계를 잡았더니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예요. 덕을 실천하고 아까 교제를 하라 그랬잖아요. 덕성을 가진 사람과 손을 잡고 교제를 해라. 키케로가 얘기했죠. 이게 그런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자본가가 되라. 에머슨이 얘기한 거 오른쪽 주머니에서 내 왼쪽 주머니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미팅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2년 동안 물론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25cm 라이더는 이제 구입한 그 시기가 2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2년 동안 제가 매일 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성공자 오디오 들으면서 라이더 15km 타고 있고요. 줌 미팅 하고요. 매일 뭐 요 정도 먹지 않고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사진이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라 100일의 기적을 매일 합니다. 지금 1000일을 넘었겠죠, 당연히.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루라도 실패하면 다시 1일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100일의 기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100일 동안 했어요. 3달이면 어느 정도 습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점검을 했을 때 제가 습관이 된 거는 빼고 다른 습관 하나를 집어넣어서 지금은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몇 번째 돌아가고 있는지. 1000일은 당연히 넘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증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이에요. 15가지 루틴이 있어요. 5시간 수면을 하고 목표 3번씩 쓰고 외치고 감사하고 10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루틴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탱코 하고 있고요. 상담 노트에서 스폰서랑 상담하는 거 다 노트 하고 있고요. 제 책상입니다. 꿈 붙이라고 하니까 붙이고요. 여기서 또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또 빼고요. 다시 붙이고요. 앞에 그 A65 그 플랜 다 적혀 있고요. 책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 제가 막 날려졌으니까 글씨가 좀 요 모양인데요. 여하튼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 1시간 간격으로 끊어놓고 제가 조금 보니까 이게 많이 나태해졌을 때는 저렇게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스케줄을 끊어놓고 그거대로 그냥 한번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꿈노트. 이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째인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메이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했으니까요. 매일 3번씩 제 목표를 3번씩 쓰고, 3번씩 외치고,
또, 그 밑에 쓰는 게 있어요. 또, 그 우주의 약속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쓰고, 이거를 지금 몇 년이라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얘기한 3% 성공의 법칙이죠. 그거를 알았을 시점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는 완전히 습관이 된 거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사항 거예요. 한번 다시 큰 소리를 읽으시면 다시 또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까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여러분, 행동을 하려면요, 그냥 행동해라, 행동해라, 행동하세요 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뭔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어떤 사고 체계를 갖추고 내가 움직이기 싫을 때 많잖아요. 하기 싫을 때 되게 많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변명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주변에. 자, 그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거는요, 내 머릿속에 질서가 잡혀 있을 때, 그래,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것이 정리가 됐을 때 제가 다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2년 동안 핀 성장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정권으로 간 부분이 있고요. 뿌리가 많이 깊어졌습니다. 저희 파트너들 진짜 너무 멋진 파트너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제가 너무 배웁니다. 어떤 정말 막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게 뭔지도 조금 알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점점 잘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나 여러 가지는 여러분들 스폰서 사장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냥 믿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근거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우리가 그냥 늘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책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란 무엇이고 자, 이런 확신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덕을 행해라. 가치. 덕을 영어로 하면 가치예요. virtue예요. value가 아닙니다. value는 양적인 거고요. virtue는 양을 넘어서서 정성적인 개념입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선을 행해라. 근데 common good이에요. 이건 공공의 선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common, 공공의 선을 행해라. 자, 오른쪽으로 가는 자연의 원리대로 가라. 이거를 우리는 중용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사는 것으로 옮기는 방법은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알기 전이죠. 2014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김주원이잖아요.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이 한자를 잘 안 쓴대요. 전 성명학을 잘 모르는데 심지주자의 강물원자예요. 중심을 가지고 흐름대로 가라.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개명했어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예, 호적까지 다 바꿨어요. 예,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흐름대로 사는 삶. 그래서 아메이에서 핀업을 못했다? 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격을 계속 높여가면 그릇을 키워가면 깜이 되면 속된 말로 내가 깜이 되면 올 것은 옵니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먼저 왔어요. 순서대로 옵니다. 핀이 안 갔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스폰서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없던 걸로 하고 자, 뭐 제 인생이 중요하니까 제 인생 안에서 자,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옵니다. 자, 내가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이 이만큼이면 내 그릇이 이만큼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키우는 거고요.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치열하면요, 반드시 우주는요, 진공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비어진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줍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정량적인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나를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우리 파트너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깨지면 깨우치고 깨우치면 깨닫고 깨달으면 깨어난다. 자, 먼저 깨지십시오. 깨지십시오. 예, 저희 파트너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감사히 선물로 받고 그 파트너가 보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책을 읽는 모두가 성공자는 아니지만 성공한 모두는 독서광이다. 책에 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의무입니다. 이로운 세상을 이로운 세상에서 내 후손이 살게 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내 자식이 살게 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한다? 내 그릇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 그러한 이기는 궁극적으로 이탈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공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입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성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원 사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사고 체계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덕과 선을 행한다는 것. 너무 좋은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삶 안에서 또 그것들을 또 실천하고 또 보여주시는 것에 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강의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시간은 랠리 시간인데요. 2월 달에 우리 또 새로운 퀸을 성취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또 함께 같이 박수 쳐주시고 또 우리가 그 박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퍼센트 핀 사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you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 starts to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just when we're going, know how to land.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You know just how to break, just get that right vibe,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 can't go. 네, 퍼센트 핀 사장님들 축하합니다.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또 뉴핀으로 또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브론즈 핀 사장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와, 화면 진짜 멋있죠? 네. 자,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alls were closed on me, and I discovered that my castle stand upon pillars of salt and pillars of sand.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once you've gone there was never an honest word. And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It was the wicked and wild wind blew down. SP 이상의 사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ABO 라은영입니다. 저는 현재 법인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아메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요즘에 핫하시죠? 열정가의 신동보 사장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았고요. 사장님의 끈질긴 권유 끝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수입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메이 수입이 마르지 않는 인쇄 수입이고 자식에게까지 상속이 된다는 말에 굉장한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저에게 전달해 주신 제품을 썼을 때 특히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저 또한 건강해지고 널리 알리기 시작했죠. 그 저의 아메에 대한 제품 사랑이 아주 큰 사랑이 제가 사업한 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SP라는 큰 핀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지고 강한 다이아몬드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꿈은 초호화 주택을 지어서 저희 아메이 회원들과 같이 회의도 하고 큐미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계년도 목표는 정식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달 목표는 2SP입니다. 라은형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ABO 나형준입니다. 전 현재 금융회사 다니면서 이 사업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은 전직장 동료인 유윤희 사장님이십니다. 첫 번째 만난 아메이는 비전은 보았으나 시스템과 방식 자체가 어려워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아메이는 저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전과 시스템이 있어 믿고 세미나에 가서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아이들에겐 꿈을 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은퇴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변화된 점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직장인 삶이 아닌 내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2GP 성취는 스폰서님의 상담과 파트너 사장님, 뎁스 사장님들의 열정과 끈기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매월 성장하는 회계년도 만들겠습니다. 이번 달 목표 3GP입니다. 고! 크루즈! 형준이 화이팅!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랠리를 마칠 건데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목표, 꿈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런 작은 성취를 이뤄가면서 또 결국에는 또 큰 성공을 또 이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음 달에도 이렇게 뉴핀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아메이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들려주실 안형원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살고 있는 안영원입니다. 예, 저는 현재 IT 회사 다니면서 이 사업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지인으로 알고 있던 이병수 사장님에게 전달받아서 정말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마이 스토리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아메이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나의 인생, 나의 꿈, 나의 아메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게 감사한 시간이죠. 저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이 원팀 안에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순서는 유년 시절부터 해서 이제 뭐 사업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건데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은 그냥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메이를 만나서 저도 많은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아메이에 대한 가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년 시절인데요. 유년 시절에 저는 뭐 어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좀 이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슈퍼맨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막 지구를 지키고, 그리고 또 불가능한 일들을 막 해내고, 그런 모습들이 제 눈 속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 그리고 잠잘 때도, 기도를 할 때,
저는 꼭 커서 나중에 슈퍼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알고 계시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우레메 에스퍼맨도 너무나 좋아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레쉬맨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17편짜리 되는 내용들의 막 지금도 스토리가 생각나고 지금도 요즘은 뭐 엑스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뭐 또 찾고 보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주저없이 뭐 이런 부분들을 상상하고 그런 세대의 핫한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지만 저의 이미지는 예, 이제 당연히 예, 드래곤볼도 당연히 좋아했었고요. 예,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냥 똘똘이 스머프, 그냥 모범생, 그냥 좀 공부 좀 하고 앞장서서 뭔가 하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좀 뭐 이렇게 무슨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좀 해내야 되겠다.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기억이 나면 아메이랑 좀 연관지어서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데 저는 뭐 책을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이런 만화로 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고 또 보고 또 봤던 걸로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반 상식 부분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접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메이 관련돼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3학년 때 4학년 때 어떤 기억이 나냐면 이 프루슈머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거는 지금 캡처에서는 못 찾았는데 그냥 직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시계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하나로 집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생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게 80년 중반 정도에 봤던 책인데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죠. 지금 바라보면 진짜 가능한 얘기구나라는 게 지금 이렇게 거꾸로 좀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에서 기술 시간에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특이하셨어요.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게 숙제가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 3의 물결을 읽고 그러니까 시험 시간 1시간 동안 기술 문제는 한 문제도 없고요. 저거를 다 논술식으로 이렇게 쓰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운 책이죠. 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 책을 읽다가 지루하게 읽었죠, 당연히. 뭐 이렇게 핵심적으로 뭘 이렇게 써서 내야 될까 그것만 이제 읽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제2의 물결 시대, 제1의 물결은 농업 시대, 제2의 물결은 산업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뭐 제 사업 설명 안에서도 뭐 많이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라는 이야기가 공장이나 회사에서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을 하게끔 우리를 미리 교육을 한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어린 생각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냥 마치 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삶을 강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좀 튀어왔었고요.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메이 사업을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아메이 사업 이곳에서 오늘도 김주현 사장님 강의 너무나 좋았죠. 정말 많은 또 열정을 받고 많은 정보를 얻어갔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비정규직 시대가 올 거다. 800만 명이나 되는 이거는 이제 벌써 몇 년 전 자료죠. 지금도 당연히 이 이슈는 있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 거다?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 50분 일하고 10분 쉬게끔 우리들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오지 말라는 거죠. 당신들 필요가 없으니 당신들의 필요한 시간만,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시간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만 딱 정해서 주겠다. 예, 이게 너무나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효율적으로 보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 제도가. 그리고 이 지금 모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지만 넓게 본다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어느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20대부터 또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겠지 했는데 당연히 이 아메이에서 배운 이 교육이 정말 몇십 년을 앞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다녔던 이곳에서 또 정말 또 특이한 점을 또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한다 그러면 저희 학교 강당이에요. 이제 강당에 맨 뒤에 보면 직업의 10계명이라는 게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캡처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한번 이렇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메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이게 아주 결정타죠. 예.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바로 가라. 예. 저희 아메이 선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학교 강당 저희가 이제 청소를 막 했었는데,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지? 지금 공부하는 어린 나이인데도 공부를 지금 해가지고 좀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고 보니까 이게 진리였다라는 거를 그냥 저만 깨닫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좀 많이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고도 많이 좀 놀랬던, 마음속으로 많이 놀랬던 그런 생각이 좀 나곤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보냈고요. 청년 시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또 일어났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교를 또 원하는 대학교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또 안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시키셨거든요. 많이 시키셨는데 이제 그만큼의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들어가서 방황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방황의 마음을 찾으려고 그냥 매일마다 저녁마다 술을 먹는 동아리에 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또 회장까지 하게 됐는데, 이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그러니까 뭐 행사나 아니면 1년 동안, 그리고 뭐 선배님들도 모셔야 되고 신입생들도 또 모집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좀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여기서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서의 저의 한계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유년 시절에 보여드렸던 고등학교는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학교를 옮겼을 때, 그때 제가 많이 깨졌던 거는, 다른 생각을 가진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아집들이 막 그때부터 이렇게 막 깨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한계는, 뭔가를 진행을 하려면 리더십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한 부분은 인정은 받았으나 리더십에 대한 부재로, 그리고 팀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없어서 제 마음속에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냥 뭐 동아리 생활 회장을 했던 거지만, 제 그 어린 나이 속에서는 좀 뭔가 비정한 각오를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팀워크에 대한 부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러니까 저만의 그 목표를 보고 그냥 뛰었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 안에서 또 좌절도 했고, 또 지금 돌이켜보면 또 아메이를 하면서 많은 또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대신 병역특례 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26세 결혼을 하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사장님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여러 개를 운영하시고 이제 많이 아이템도 바꾸고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저희가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은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이제 다 간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또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부모님이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군대를 가느니 병역특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이제 대학교 친구인데요. 조금 뭐 거리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님 회사로 전기 기능사를 따고, 그냥 회사에, 자기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마치고 그냥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기능사를 따? 그러면 나는 3학년이니까 1급은 못 따고요. 2급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전기기사를 땄어요. 네. 제가 조금 정보가 있으면 정보 처리 기사를 따서 컴퓨터를 하는 회사를 들어갔을 건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용접 배우고 밀링머신 배우고 뭐 선반 배우고, 예, 기계 고치고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뭐 또 이렇게 지금 손이 제가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거기서 다치기도 하고 와일드한 또 세계에서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셨다 보니까 회사를 좋은 데를 알아봐 주신다고 해서 시화에 있는 정선 공장, 생산 공장에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이력서를 해서 들어가게끔 하시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예, 저도 이제 너무나 그때 저희 식구들한테는 너무나 위기였죠. 예, 가나만 말기신데 그때는 그런 정보가 없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그게 이제 복수가 차면 지금 저희가 정보가 있었으면 이건 간이 이상이다 이랬을 텐데 그냥 좀 아프겠지 하시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제가 그냥 병역특례 들어가는 즉시 이제 바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것도 이제 신의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 안 다행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병역특례에서 나오는 돈으로 또 저희, 또 어머님, 그리고 저희 여동생의 또 이제 살림을 되게 부족하겠죠. 예. 이제 어머님도 그냥 주부셨다가 일 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하여튼 많은 어려움들을 이 안에서 겪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40대 때의 사진이고요. 저희 할아버님 산소에서 찍은 모습이고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이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아버님보다 지금 나이가 지금 찍었던 나이보다는 많죠. 네, 감회가 지금 요번에 또 강의 준비하면서 많은 또 감회가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왜 사업을 계속 하셨냐면 아까도 김주현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궁금했던 게 부자라는 그 롤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저희 할아버님이 좀 성공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셨었나 봐요. 뭐 쪽파도 뭐 최초로 또 한국에 또 심으시고 뭐 하여튼 여러 고아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었나 봐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도 저기 후도암으로 이제 6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후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 1년, 2년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력병원 상계동에 있는 이제 그쪽에 있죠. 병원에 있는 에 계셨는데 그 고아분들을 도와주신 그 가족 중에 이제 할머니가 되신 거죠. 그분이 안면도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 할아버님 병문안으로 오시는데 되게 어려운 형편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비가 겨우 마련됐고 이제 할아버님을 모셔야 보는데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근데 야구르트 하나를 이렇게 선물을 2개 정도인가 3개를 사가지고 아버님이 그 모습을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버님 마음이 또 많이 동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님처럼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정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버님이 50세 이른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예.
나도 저런 성공자가 아버님이 못다 이룬 꿈을 나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또 가슴속에 이렇게 그때부터 좀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가 됐죠. 병역특례를 하는 도중에 2003년도에 저에게 아메이, 첫 번째 아메이가 옵니다. 예. 정말 저에게는 쇼킹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아메이를 제가 보게 된 이유는 그냥 세미나에 그냥 갔어요. 예, 오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김승희 사장님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저희 전 여자친구 초등학교 전 여자친구에게 사업을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 세미나장에 이렇게 그냥 갔었죠. 가서 그냥 계속 잤어요. 예, 강의 내용이 들려도 뭐 복리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수학 전공했으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펑션 자리에 지금 이희준 사장님 보고 계시는데 저 이희준 사장님이 그때부터 표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게 헌신하시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예, 정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표 나눠주시고 자리 정리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저 그때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간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예. 저희 펑션 때 진짜 밤새면서 갔습니다. 저희 이병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죠? 이병사님, 조현삼이랑 또 형제그룹 사장님들이랑 텐트 치고 앞에 저 1번, 2번 차지하려고 정말 뭐 잠깐 새벽에 가서 목욕탕 갔다 오고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간 그런 펑션을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죠. 여기 지금 계신 사장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모습을 저기 멀리에서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행사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가 좀 비가 왔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 토요일인데 줄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 준비가 돼 있고 나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병역특례를 하면서 과외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없는 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네 다들. 나도 열심히 살 거고 나도 지금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박수 치고 누가 성공했대 그러면 또 박수 치고 또 앉았다 그러면 전 영문도 모르겠어요. 막 그냥 일단 일어나서 박수 치래 그러면 또 박수 치고 멋쩍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커플들이 나오거나 부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하면 가문이 바뀌나? 그냥 그 정도가 이렇게 가슴속 깊이 그 어린 생각에 23살에 그게 이게 가슴속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거를 마치고 이제 애프터 미팅을 마치고 이제 제가 인천 지부로 이제 이게 종합운동장 쪽인가 아니면 저기 안에 올림픽공원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너무 늦게 끝났고 그래서 털도 끊긴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차를 형제그룹 사장님 그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테이프가 꽂혀 있었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완전 놀랬던 거죠. 거의 내릴 때쯤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변리사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완전 한 방 먹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집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참 정보가 없는 거죠. 그냥 변리사가 되면 성공한다라는 그냥 그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말에 변리사가 돼야 되겠다. 네. 라고 결정을 하고 책을 사놓은 상황에서 제가 그 음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그 성공자들이 보였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어린 마음에는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네, 선택을 한 겁니다. 내리면서 결단했고요. 집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은 높은 지대에서 살았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결단을 아직도 저는 그날을 잊지 않고요. 올라가자마자 어머님한테 아메이 사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사실은 OM을 한 번도 듣지도 않았고 수익 구조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판단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피라미드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거고 그냥 이게 암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쑥 어린 마음에 선입관 없이 들어와서 보인 게 그냥 처음부터 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간 결단을 그때 했고요. 어머님도 제 눈빛이 뭔가 이상했는지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어온 거죠.
매트리스 아시죠? 전혀 다른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한꺼풀 쓰인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다, 여기 또 비전을 보신 사장님들, 또 성장하신 분들 있지 않으셨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사업을, 시작이 됐죠. 예. 여기 아시는 분 있을까요? 배군 컴솔? 예.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컴솔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뭐 광명이라는 곳에 홈미팅을 가고 병역특례를 그래서 옮겼어요. 이것도 얘기가 긴데 거기는 24시간, 36시간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끊고 정말로 이렇게 좀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어렵게 또 찾아내서 이 미팅에 가려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홈미팅, 그리고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하여튼 이곳을 갔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인천에서 저기 삼성역에 있는 또 컴솔까지 가고 또 토요일 날 미팅 듣고 일요일 날 또 특별 강의 듣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훈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곳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직도 이 건물이 있더라고요. 삼각형식으로 생긴. 예, 가장 먼저 갔었어요. 이때도. 예. 이때 여기가 어디냐면 애프터 장소예요. 지금은 밝아서 이렇게 보이겠지만 지금도 그럴 거야. 주황색 불이고요. 아주 껌껌해요. 그러면 저기 안에 3, 4, 5 모아서서 애프터 미팅을 했죠.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스폰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막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형제그룹 분도 또 인천에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사라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예. 이 미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이 미팅을 제가 1년 동안 혼자 나갔어요. 그리고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참 어리숙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꼭 성공할 거야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이렇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아메이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거고요. 제가 지금은 재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 이 그룹은 지금 다 이제 무너졌죠. 아까 매트리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 당연히 반대하고요. 삼성 친구는 왔어요. 제가 그때는 오픈 안 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배지 딱 빼더라고요. 삼성 배지. 근데 LG 친구는 다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거든요. 이 LG 친구는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LG 친구는 지금도 레그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품 쓰는 거에 대해서 캐시백은 받아가요. 이 삼성 친구는 지금도 안 해요. 저는 이게 차이점이라고 봐요.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두 친구입니다. 가족들도 저희 여동생도 너무나 뼈아픈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제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매트리스에 지금 나온 것처럼 뭔가 열정으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성장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또 어느 측면에서는 내가 잘못했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지 않았나. 내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 아메이를 모르면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거는 그때는 제가 좀 흑백주의가 되게 셌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지만 열정이 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이 백운 컴솔에 누가 오셨었냐면 조대근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오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조금은 죄송한데 피곤한 모습, 그때도 좀 피곤한 모습으로 큰 007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누가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게 딱 열어서 그때는 PPT 아니었습니다. 다 자료 하나씩 꺼내서 다 이거 하고 2시간 강의 다 칠판으로 다 써서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멘트에서 항상 가슴이 꽂히고 조대근 사장님 통해서 열정을 받았냐면 조대근 사장님이 1년 6개월인가 5개월을 빵삼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3%, 6% 막. 그러다가 SP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그래서 제가 1년 버텨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 나는 지금 이렇지만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야.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이제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궁금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이제 하고 학원 강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도중에 저의 전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 이제 스폰서죠. 그 스폰서가 이병수 사장님이랑 지금 원래 있었던 그룹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AP, 지금은 그때는 성내 IP죠. IP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가 다르대. 뭔가가 틀리대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희 핀업했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사진 찍었는데 저희 이병수 사장님이시죠. 너무나 감사하죠. 예. 누구보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보다 파트너 사랑하시고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들 제가 그 모습을 또 보면서 배우고 또 면접은 누구랑 봤냐면 그래서 거꾸로 제가 건방지게 제가 면접을 본 거죠. 또 한 번 했다고. 예. 그때도 9%까지밖에 못했어요. 예, 열정으로 9%까지밖에 못했거든요. 조현 사임이랑 그때 장미컴솔 그 버거킹에서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기억에 그 멘트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고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스폰서가 조대근 사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저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무조건 여기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강의를 들었잖아요. OM을 계속 들었잖아요. 조대근 사님이 백운컴솔에서 많은 성장도 이뤄내셨지만 저도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예, 참 그래서 아메이는 대단한 것 같고 인생이라는 거는 참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이렇게 만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죠. 예, 제가 이제 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예, 제가 이제 좀 실수를 범한 게, 그러니까 아메이는 영원히 해야 될 건데, 꼭 뭔가, 물론 목표가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제때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뭐, 그때는 뭐, 울면서 제가 미팅을 들었거든요. 뭐, 아메이에 뼈를 묻겠습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죠.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오만이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멀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을 단속해요. 지금도, 당연하죠. 당연히 아메이 사업은 제가 평생 해야 되고 저와 함께 할 친구가 됐죠. 그래도 단속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 말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은 얘기합니다. 아메이가 다야? 아메이가 다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맞냐? 있냐? 그런 질문들을 제 마음속에 항상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메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현실 점검이 이제 돼가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공부들을 많이 했잖아요. 95대5 법칙, 디지털 디바이드, 앞으로는 뭐 한다. 근데 저희 회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인수합병하고 돈 있는 걸로 정말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다 사업되는 거 지금도 혈안이 돼 있어요. 무조건 좋은 회사 있으면 알려. 그러면 무조건 인수해서 그 대신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죠. 인수합병해서 계속 부풀리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캐시카우를 만들고 또 다른 수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서 도태되는 그 그룹은요. 그 회사는 없어집니다. 그 부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본 거예요. 자, 회사가 저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안에서 정말 아메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 그거는 회사고 나다. 나의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어렸을 때 정확하게 잘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지금 동기들이 있거든요. 뭐 조금 대출 받아서 뭐 외제차 사고 지금도 뭐 IT 회사 잘 나가니까 막 뭐 골프 치러 댕기고 뭐 하여튼 축제예요. 예, 진짜 축제예요. 이 시대에서도. 왜냐하면 아이템을 잘 잡으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 안에 망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불안해야 된다. 근데 회사도 지금 축보를 터뜨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지? 거기다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나 뭐 준비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공부했던 게 어디 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아메이를 선택했고요.
진짜 아낌없이 그냥 환영해 주시는 스폰서님들 안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은 예,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사업을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 형제와 랭리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라이트 형제와 랭리가 똑같이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라이트 형제는 그냥 이름 없는 시골의 자전거 점포였고요. 랭리는 국방부가 밀어주는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밀어주는 그 우수한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지만 랭리는 비행기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라이트 형제는 사장이었고요. 랭리는 직장인이었다는 거죠. 예. 나 퇴근 시간 땡 끝. 예. 근데 라이트 형제는 반드시 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관성과 미팅을 그래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믿음이죠. 회사에 대한 믿음, 예.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믿음. 회사에 대한 믿음은요, 첫 번째 아메이에 대한 그 부분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갔고, 지금도 당연히 회사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 당연하죠. 저희 LOS, 정말 황금 LOS죠. 예. 당연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 십 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원팀 사장님들 이렇게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나에 대한 믿음을 잘 풀어내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에 대한 자신감은 솔직히는 없지만 어떤 자신감은 있냐면 내가 부산으로 가는 KTX에 탔구나. 내가 파리에 가는 비행기는 탔구나.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그 쉬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3년 6개월 안에 제가 처음에 보셨던 그 퍼센트핀 사장님이 파운더스 PT 이상 사장님이 되신 거를 봤고, 스폰서 사장님들 단연히 건재하시고, 또 제가 못 뵀던 분들이 이 안에서 성장한, 그러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신 분들을 봤거든요.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오만이었다. 나를 믿는 거는 오만이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이 안에 그냥 있으면 된다. 예. 나는 이 안에만 있으면 나는 간다. 그 믿음이 계속할 수 있고 일관성을 지킬 수 있고 미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저한테는 적어도 능력 없는 그냥 평범한 저로서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갖는 거. 공산당 이야기도 있죠. 공산당이 어떤 마을을 점령을 했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시고 안 믿는 사람 왼쪽으로 가시오. 예. 근데 안 믿는 사람 쪽으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갔는데 그냥 순수했던 그 어린 그 아이들 2명은 왼쪽으로 갔대요. 근데 공산당이 누구를 죽였냐면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오른쪽 왼쪽이 뒷바뀐 거죠.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이쪽에서 왼쪽이잖아요. 예.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내가 갖고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이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나는 이 안에서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믿음을 그냥 순수하게 갖는 거.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의 신속보다는 정보의 유지. 전 정학수 사장님 CD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음원을 들으면서 어렸을 때 또 했는데 거기 시계와 나침판이라는 음원에 보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신속성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보를 유지하는 거. 설레일 때 바라본 그 아메이를 내 가슴속에 얼마만큼 변함없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계속 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그 결단을 하고 저의 집을 올라간 그 길거리를 지금도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뭔가 혼탁해지거나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자세는요, 폴리채널 마케팅 코드가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진짜 할 말씀은 여기서 제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스폰서와 시스템에 대해서 밑대 의지하는 거는 중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상급은 밑대 의지하지 않는 거. 예. 제일 하급은 뭐라고 하죠? 믿지도 않으면서 의지하는 거.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제 마음속에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알면 제 마음 자세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바꾸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그룹과 강의에 대한 자세는 이 얘기죠. 이 얘기도 저한테 또 하는 얘기죠. 손과 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불만을 가졌답니다. 입이 매일마다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손과 발이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발품 팔아서 입한테 맛있는 거 주는데 왜 그러지? 왜 나는 이러지? 근데 결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예. 다 각각의 역할과 그리고 팀워크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거를 성실히 하는 게 맞다. 예. 저도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파트너에 대한 자세. 예. 이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정학수 사장님이 박영선 사장님 그 장미컴소를 만들었을 때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환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을 때 정학수 사장님이 딱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인테리어는 사람이다. 여기 계신 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눈빛이 그 팀워크가 진정한 인테리어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고요. 동경대 이야기, 이거는 동경대 이야기와 태산 이야기는 저희 조양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가 가장 큰 그룹을 가지고 있대죠. 그 중에서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가장 크게 성공한 곳과 가장 사업을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하게 하는 곳이 어디냐? 가장 지지부진하게 하는 곳이 동경대 출신 사업가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따진다는 거죠. 머리로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크게 성공한 그룹은 아줌마 그룹이랍니다. 느끼고 행동하고 같이 슬퍼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동산이 되지만 다른 것들이 모아놓으면 태산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까 김주원 사장님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조현 사장님이 이 원팀에서 명언을 남기셨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넓혀라. 저도 그 말씀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항상 제 거울 삼아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치인데요. 그래서 항상 핵심을 봐야 되죠. 핵심의 핵심.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건강이고 미래 준비인데 그게 만약에 왼쪽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됐다. 당장 내가 아파지고 당장 내가 생활비가 없다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돼버리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고 바빠지는 일이 되고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그냥 집중을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했습니다. 뭐 스폰서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집중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서 코로나 때 작년도 이야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저희 여기 지금 성공하신 원팀 리더 사장님들은 너무나 해피한 그야말로 천국에서 살고 계신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근데 저한테는 이 아메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냐면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년도에 이제 저희 엔드 사장님이신 김승희 사장님이 갑상선 암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게 이제 12월 말쯤에 받았는데 1월 초에 청청병력과 같이 임신이 됐다는 이야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멘붕이 왔지만 제가 또 믿는 종교가 있고 또 뭐 하여튼간 의연하게 또 어쨌든간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자란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냥 그 의사분을 그냥 따라왔고요. 그냥 그게 이제 순리인 거죠. 그래서 갑상선 암을 지금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제 수술을 김승희 사장이 받았고요. 그게 한 4월 달 정도고요. 차 사고도 한번 또 크게 났었고, 제가 또 한번 자가격리도 한번 했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아이는 또 제왕절개로 또 아주 지금 너무 건강하게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밀려서 조리원도 또 2번 또 겪고, 예, 코로나 또 저희 아이가 20일밖에 안 됐는데 전 가족이 저희 어머님, 저, 그리고 김승희 사장님, 그리고 저 20이 된 아기가 다 코로나에 또 다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작년에 스펙터클한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 결론은 아이가 또 있고 저희 지금 건강해서 너무나 좋죠. 근데 저희 김승희 사장이, 그러니까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뭐 회사 출근 뭐 거의 못했죠. 그리고 아메이 사업, 전 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제가 최선화할 수 있는 거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과 상담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최선이었던 거죠. 어쨌든 간 뭐 김승희 사장은 거의 뭐, 예, 또, 예, 어떻게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냥 맞벌이 부부였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예. 근데 아메이잖아요. 저희 아메이 수입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늘어나고 연말 보너스도 받고, 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뭐 크게 부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동안 탱코 진짜 시간 저축했던 거 이자 후하게 쳐서 되돌려받은,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그냥 확신이라고 하면 또 조금 건방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줄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그 안정성, 그러니까 보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가족이 그거를 온전히 받았어요. 예, 온전히. 예, 재정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뭐 밖에 안 나가니까 카드 안 쓰니까 돈 더 모여지더라고요. 뭐 계속 아메이 수입은 또 계속 더 들어오고, 예,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을 저희가 겪었으니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아메이는 정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이 아메이랑 접목되는 순간 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저희 파트너분들이 보고 또 열정을 느끼시고, 예, 이거 맞구나. 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갔다는 거죠. 저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아이 100일 잔치인데요. 이거를 올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도 이해 못 하세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조대근 이유미 사장님한테 이렇게 좀 아부를 잘 해야지 이렇게 시켜주는 건 줄 알고 계세요. 아직도 그러세요. 예. 근데 이게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저 핀을, 아니 이 인쇄 수입을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느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꼈는데 지금 태어난 아이한테 지금 이제 160일 됐는데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이거는 어디 가서도 돈 주고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남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그쵸? 밖에서는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정하잖아요. 저는 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똑똑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 본 것도 아니고 혈기로 비전 받고 그냥 스폰서님들 따라서 그냥 이곳에 그냥 있었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미팅에 왔더니 그냥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안에서 이런 수입을 받아갔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가치들을, 예,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이게 이제 저희 그러니까 저희 홈미팅에서 이렇게 마무리 멘트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미팅 집중하고 탱코 집중하고 그 대신 지금은 미팅이 조금 약해졌으니 스폰서와 교류하고 계속 상담하자, 만나자, 팀워크를 가지고 있자. 요 세 개가 끈끈해지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것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보고, 시간을 그래도 줌 참석할 때 그래도 우리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우선순위 갖고 시스템 중심으로 하고 진짜 제품에 대한 확신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김주원 사장님 강의가 저한테도 너무나 많이 되는데 진짜 베푸는 마음, 누군가 함께하는 마음, 아름다움 보는 시각, 이것도 제가 안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그 마음들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팀의 끈끈함으로 정성이에요. 이거는 정학수 사장님이 얘기하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이것까지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신의 영역, 이거는 다른 영역이지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김종주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강한 자석을 가지고 있으면 끌 수밖에 없다. 다만 멀리서 찾지 말자. 생활 이꼴 사업이다. 가까울 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잘해주자. 내 가족, 아메이 반대한다고 나쁜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 내 상태가 좋아진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이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도 좋겠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변화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거.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공상당 이야기 하듯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거 근데 탱커 동그라미 치고 뭐 미팅 나 혼자 나오고 뭐 좀 스폰서랑 얘기한다고 그게 그렇게 돼요?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그거야말로 그분이야말로 목표를 제대로 세워보고 수치화해서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저를 포함해서 계속 주창하고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방법이 시스템에 어긋나지 않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Y아메를 얘기할 건데요. 저는 오늘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김주원 사장님이 오늘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을 같이 나누고 저희 Y아메이 뭐 다 아시겠지만 느낌으로는 한번 얘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아까 뭐 이익은 나중에 챙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익은 나중에 챙긴다고 얘기했지 진짜 마음은 아까 김주원 사장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것듯이 사람의 본연의 마음,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을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비결인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뭐 오늘도 많은 강의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희 모든 원팀 분들이 우리가 축복인 이유는 이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안에서 작지 않은 시간 아메이를 바라봤고 이 동영상에서 보여준 그리고 아까 김주원 사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강의들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말이 아닌 삶에 대한 자세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거라고 100%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저도 열심히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도 이 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못다 이룬 꿈, 그 꿈이 이 지금 사장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롤모델이 그냥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꼭 이루려고 노력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또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또 미팅에서 또 뵐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영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런 강의여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제가 놓친 게 있는데요. 우리 랠리에서 너무 예쁘게 그래픽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이민경 사장님이래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 사장님들의 재능 기부와 또 봉사를 통해서 노하우를 또 전해주셔서 우리 원팀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팀 부심이 이렇게 뿜뿜 생기는데요. 자,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해 주실 분을 또 모시겠습니다. 조대근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조대근입니다. 어느덧 3월이 다가왔습니다. 3월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도요. 이제 6개월 지났고요. A65가 한 2년 반 이렇게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달에 제주도에 우리 그 사파이어 이상 내신 분들 갔다 오셔서 파운드 스피트 이상 내신 분들 갔다 오셔서 진짜 동기부여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 철학적인 강의를 듣고 진짜 많이 유식해졌습니다. 아까 김지호 사장님이 책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읽은 책이 한두 권, 그것도 성공에 관한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자 이름도 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철학책을 쓴 분들은.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제가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대목 중에서 덕성을 가진 자와 교제하라라는 그 얘기가 저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자동차 연구소, 그 다음에 아메이, 그리고 교회 이런 어떤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못되고 뭐 이런 분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참 사람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품들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진짜 못되고 뭐 악하고 뭐 이런 분들은 이 조직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더분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승훈 사장님, 황선영 사장님, 뭐 안상희 사장님, 공기찬 사장님 이렇게 제가 보이는 이렇게 화면이십니다. 이분들 너무 좋으시고 같이 사업하는 우리 리더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또 아메이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오늘 또 안영호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는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대우자동차가 부평이었기 때문에 백운 교육장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안영호 선생님이 들을 때는 제가 다이아몬드도 아닐 때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를 하고는 백운을 한 1년에 한 3-4번 분기에 한 번씩 갔고 대우자동차 다닐 때는 매달 갔었거든요. 그때는 제 그룹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제 파트너도 많이 없을 때 백운에서 할 강사가 없어서 꾸준하게 해줬던 게 그게 덕이 돼서 안영원 사장님이 저랑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서 에메랄드라는 핀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오늘 느낀 거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전달을 하고 뭐 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고 하는 거가요.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회계연도의 반이 지나면서 리치 디버스가 하신 말씀입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라. 그러면 더 큰 수확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울면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린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회계연도가 반이 지나고 이제 반이 남았고 아직도 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A65라는 거는 아직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단지 오늘 뿌렸는데 내일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씨앗이라는 건 뭐예요? 봄에 파종을 하고 나면 가을에 이렇게 걷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1년 있다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메이 비즈니스는 바로 이런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단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막 울고 슬프고 누군가한테 거절받으면 내가 가슴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수확을 저는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찬스 미팅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3%에다가 빵 프로 하다가 뭐 6% 갔다가 다시 빵 프로 갔다가 그렇게 10개월을 했습니다. 파트너도 아무도 없이.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10개월째 한 명이 후원이 됐습니다. 10개월째. 근데 9개월 20일까지만 제가 아메 사업을 하고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부모님의 핍박, 아내의 반대 이런 거 내가 못 견디고 난 나한테는 안 맞는가 봐. 나는 아메 사업의 적성이 안 맞아. 그리고 내가 포기했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메이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제가 지금 24년 만으로 한 23년 했는데요. 이 23년 동안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느끼는 게 저는 아메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업,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을 시간이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가치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직장에 대한 애사심이 더 가나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행을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왜? 처음에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메이가 주는 그 가치, 그런 인정, 그런 보상. 이거는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멋진 삶을 저는 약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월 여러분들 세미나, 여러분들 동기부여 많이 받으셨죠? 또 한 달 동안 우리가 많은 씨를 뿌리고 또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도전하는 우리 원팀 되기를 제가 소원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고하셨고요. 나 TV 한번 얼굴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사장님 이거 예, 다 얼굴 한번 키워봐 주세요. 예, 지금 뭐 서영호 사장님 너무 멋지시고요. 예, 예, 양지혜 사장님 막 손가락으로 배트맨이신가요? 막 이러시고 여러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무튼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우리 전번에 그 이승훈 사장님이 우리 박수 치면서 막 하셨잖아요. 퍼포먼스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내성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원팀. 제가 원팀 그러면 화이팅하고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하겠습니다. 원팀 화이팅!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